아자미.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즉, 사장이란 뜻. 여보, 여기야. 갑자기 불러내서 미안해. 이 사람은 우리 남편. 옷이 이래서 미안. 일하다 그대로 와서. 아니야, 자기는 멀리 봐도 예쁜걸. 뭐야? 우리 부부는 나이 차이가 좀 난다. 첫 만남은 우연이었다. 남편은 내 단골 랩카페의 알바생이었다. 저기 혹시 스포츠 만화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그럼요. 이건 야구 규칙을 모르는 분도 보실 수 있는 건데. 와! 그렇게 자연스레 말을 트게 됐다. 결혼해 주세요. 처음엔 사기인 줄 알았다. 좋아. 하지만 이 사람한테라면 속아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나랑 결혼하고 알바를 그만두었다. 오늘은 남편 알바 송별회에 가는 날인데 어쩌다 보니 나까지 끼게 된 것이다. 미안해. 자기가 사장이라고 했더니 선배들이 경영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그건 뭐 괜찮은데 선배라면 그 일 안 하는 직원들 말이지? 그렇게 청소도 좀 해. 네. 자기 못살게 굴어서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건 내가 일을 잘 못해서 그런 거야. 초반에 엄청 귀찮게 굴어서 마지막엔 조금이라도 선배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 아니야, 자기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데. 나중엔 우리 회사 일도 도와달라고 할 거라고. 고마워. 근데 걱정이네. 내가 할 수 있으려나? 걱정할 필요 없어.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응. 있지. 나 이렇게 믿음직한 자기가 정말 좋아. 뭐야, 너무 귀엽잖아. 응? 지금까진 일이 너무 바빠서 연애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었는데 첫 남친이 잘생긴 연하인데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다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응? 여기야. 안녕하세요. 와이프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자미입니다. 늦었잖아. 죄송해요. 갑자기 말씀하셔서. 오랜만이네요. 우리 단거리 아자미 씨. 여전히 촌스럽네요. 잠시만. 뭐야? 이 인간들 태도 왜 이래? 저 회사 경영에 관해서 배우고 싶다고 하셨죠? 근데 막상 직접 보니까 딱히 배울 건 없을 것 같네. 명품도 없고 돈도 없어 보여. 금방 부자 되는 방법 같은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소용없을 듯. 전 명품에 관심 없어서요. 사장인데? 자기야, 혹시 회사 규모는 얼마나 돼요? IT 쪽인데 크진 않아요. 그럼 조스라는 거네요? 명품 같은 건 못 살만하네. 근데 몇 살이에요? 우리 또래는 아닌 것 같은데. 10살 많아요. 몇 살? 대박! 그렇게 아무리 돈 때문이라고 해도 10살 연상이랑 결혼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돈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맞아요. 프로포즈 할 때까지도 쿠로키는 제가 사장인 것도 몰랐다고요. 헤헤이, 그럴 리가. 선배들 선 넘으셨어요. 그만하세요. 알바생 주제에 건방지네. 그만둔다길래 신경 써서 송별회까지 해줬더니 말본사가 그게 뭐야? 그렇게 난 괜찮아. 남들 앞이라고 세계 커플인 척 가는 거야? 아이 질투나네. 금방 바람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왜 이런 조도 안 가질 것 같은 아줌마랑 사겨? 미쳤다. 겁나 빈티나잖아. 야 맞다. 그러고 보니까 이 아줌마 올 때마다 할인권 쓰지 않았냐? 아저씨 진짜 제로 돼요? 요령도 없고 일도 못하고 장점이라고는 없는데요. 그만 좀 하세요. 제 욕은 참겠는데 쿠로키 욕은 절대 용서 못해요. 그 얼굴로 그런 말 해봤자 우습기만 하지. 애만 가자. 계산은 사장님이 좀 해줘요. 이렇게 잘 갖고 놀다 헤어져. 헤어지고 다시 알바하러 오지 말고. 뭐야 쟤들. 미안해 여보. 사과하지 마.
자긴 잘못 없으니까. 별로 좋은 선배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세진 건 맞으니까. 그리고 자기 얘기를 듣고 나면 지금 일에 자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었거든. 내가 자기 말을 들었을 때 감명받았던 것처럼 말이야. 그건 내 얘기를 유심히 들어준 네가 대단한 거지. 그때 설마 자기한테까지 그딴 식으로 굴다니. 그렇게 복수하러 가자. 어? 네 선배들이라서 참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어. 아주 혼쭐을 내줘야지. 반년 뒤. 야, 들었어? 우리 회사 대기업이 매수했대. 오, 그럼 이제 평생 걱정 없겠다. 그러니까 중소도 아니고 대기업이면 월급도 오르겠지? 근데 참 그렇게 걔는 지금쯤 뭐 하고 있으려나? 걘 뭐 그 못생긴 와이프랑 같이 소처럼 일하고 있지 않겠어? 야, 좀 이따 새 지점장님 오신대. 귀찮게 주리. 매수했으니까 인사차 오는 거 아니야? 일단 웃으면서 인사하고 뒷일은 알바한테 맡기자. 지점장님 애인 없으면 번호 따야지. 그렇게? 와이프까지? 설마 당신들이? 알겠다. 회사 망했구나. 미친. 미안한데 좀 있으면 새 지점장님이 오셔서 말이야. 빨리 집에 가 거지들아. 호이. 사장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지? 사장?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무슨 말이긴 뭐가. 여긴 내가 매수했어. 이곳의 새로운 지점장은 크로키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 우리 회사를 매수한 건 그 유명한 에트라 게임이라고. 그래, 내가 그 에트라 게임의 사장이라니까? 에트라 게임? 에트라 게임이라면 그 엄청 유명한 온라인 게임 회사? 에트랜드 만든 곳이잖아. 그거 가입자 500만 명 넘었다고 들었는데. 그날 얘기하려고 했어요. 저희 와이프 에트라 게임 사장님이시라고요. 젊은 나이에 회사를 차려서 아주 바쁘고 힘들었다고. 저기 그때는 줘도 안 가지는 아줌마. 돈 때문에 사귄다. 불륜 날 것 같다. 이외에도 많은 얘기를 했었지? 아니요, 그게 왜 그런 말을 했던 거야? 너희 진심으로 우리가 잘못되길 바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요. 거짓말. 우리 둘 다 이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요. 그건 저희만의 애정 표현 방식이었다곤 할까. 그럼 나도 너희한테 그런 식으로 애정 표현해도 된다는 거야? 아니, 그럼요. 뭐라는 거야. 그런 말은 내가 하기 싫어. 애초에 너희 장단에 맞춰줄 생각도 없고. 말만 이러고 사실 에트라 게임 사장 아닌 거 아니야? 당신 여기 자주 왔잖아. 사장이 그렇게 시간이 많을 리가. e스포츠 관련 사업을 구상하면서 그 거점으로서 내 카페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주 왔던 건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보 수집을 위해서였어. 뭐 너희들은 크로키랑 다른 알바생들한테 일을 떠넘기고 놀기만 해서 몰랐겠지만. 이야, 이거 참. 맞다. 제가 내부 안내해드릴게요. 내가 너희보다 훨씬 잘 알아. 이제 이 회사엔 너희 자리는 없어. 네? 조사 좀 해봤더니 횡령은 물론이고 비품 절도, 영수증 조작 등 꽤 많은 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긴 너. 동작 그만. 죄를 늘리고 싶어? 이미 경찰에 다 신고했어. 머지않아 집으로 영장 도착할걸? 거지 같고 못생긴 아줌마라 미안하네. 근데 난 가치 있는 곳에만 투자하거든. 그게 나한테 남편이었고 투자한 보람이 있지. 정보 수집하는 도중에 알게 됐어. 크로키는 제일 어린데도 일은 가장 열심히 한다는 걸.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었지. 지금은 지점장이지만 나중엔 내 추측꾼이 될 거야. 어머, 미안. 너희는 오늘부로 해고니까 상관없지 참. 내일부턴 교도소로 출근하려나? 기대된다. 안돼. 이렇게 해서 난 돈의 힘으로 남편을 무시했던 인간들에게 복수해 주었다. 나 자기가 조금 무서운 것 같아. 그래도 사랑해. 앞으로도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들에 투자하며 살아갈 것이다. 나는 쿠로키, 에트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학교는 집에서 거리가 있어서 전철을 타고 통학한다. 중학교 때까지는 자전거로 통학해서 처음엔 당황스러운 적도 많았다. 지금은 꽤 익숙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있다. 그건 매너가 없어도 너무 없는 승객이다. 3인석인데 이렇게 다리 벌리면 어쩌자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매일 이 시간대에 타던데 매번 쪽보라고 앉는 것 같네. 주변 사람이 안 보이나? 저렇게 그냥 두는 것도 별로지만 잘못 건드렸다가 괜히 자극만 할까봐 무섭네. 닥쳐 애송이! 그런 이유로 나에게 아침 등교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그래서 말이야, 오늘 아침에도 장난 아니었어. 으아, 진짜 힘들었겠다. 아침부터 고생했네. 이 두 사람은 토쿠사와 카츠라, 같은 반 친구인데 같은 시간대에 전철로 통학하는 동지다. 그 아저씨한테 나도 당한 적 있어. 그리고 그 사람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 쩍보라고 앉는 거. 어제 있잖아. 저 사람은 이게 웬 봉변이냐? 응? 저건 토쿠사? 저쪽에선 토쿠사가 다른 아저씨한테 당하고 있네. 뭐랄까, 사람들 수준이 낮네 이 차량. 있었지, 그런 일이. 같은 시간대에 단골 진상이 셋이나 있다니 진짜 싫다. 그렇다고 우리가 타는 시간을 바꾸는 것도 짜증나고. 여긴 시골이라 전철도 1시간에 한 대밖에 안 다니잖아. 시간을 바꾸려면 진짜 빨리 일어나든가 지각하든가 둘 중 하나인데 뭐 좋은 방법 없나? 우리는 너무나도 난처했다. 하지만 상대는 상식 없는 중년 남성이다. 일이 커져서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너 뭐야? 가능하면 자리에 앉지 말고 서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아침에 안 그래도 졸린데 몇십 분을 서서 가는 건 싫어. 자리가 있는데도 못 앉는다니. 그리고 우리가 안 앉아도 결국 다른 사람이 피해당하는 건 똑같잖아. 뭔가 손을 쓰는 게 좋겠어. 아! 좋은 생각 났어. 소금. 그게 잘 될까?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뭐 해보면 알겠지. 기회가 오면 해보자고. 이러저러해서 우리는 다음 날부터 그 기회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 기회가 찾아온 건 일주일 후였다. 일단 지금 완벽한 상황이지?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서 있는 사람도 없고. 어쩌면 오늘 작전 실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마도. 시청 앞입니다. 왔다. 지금이다. 일어나. 토쿠사가 예상한 대로네. 자리가 비자마자 우르르 가서 앉았어. 그러게. 이젠 역시 쩍보라고 있어. 다른 아저씨들도 불편해하는 얼굴이야. 반면교사 작전. 지금까진 순조로워. 이제 서로 지적도 해주고 다 같이 개과천선하면 되는데. 뭐야? 셋 다 다리를 오므리기는커녕 더 벌려서 서로를 밀어내고 있어. 땅 따먹기 놀이도 아니고. 무슨 생각인 건지. 그렇게 아저씨들은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고 다리를 힘껏 벌렸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데? 힘을 엄청나게 주고 있나 봐. 그 후 벌써 5분 정도 교착 상태야. 저 인간들 뭐하냐? 이 젠장! 앵간히 좀 해라! 뭐? 당신 신문도 민폐거든? 민폐는 당신이 끼치고 있잖아! 드디어 터졌네. 일이 어떻게 되려나? 당신들 말이야, 자꾸 밀지 말라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내가 다리를 못 벌리잖아. 느긋하게 신문을 읽을 수가 없네. 내 루틴 방해하지 마요! 무엇이라? 야야, 싸우기 시작했어. 다리가 걸리적거린다고요. 네 신문도 마찬가지야! 그냥 있어도 좁은데. 다 같이 반성할 줄 알았더니 웬걸 아저씨들은 다 같이 싸우기 시작했다. 다른 승객들은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하며 그저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너희 사정 내가 알 바. 적당히 들으세요. 누구지 저 사람? 몰라. 그런데 전철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 아마 늘 전철 타는 사람인 것 같아.
아까부터 보자 하니까 진짜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사람이 창피하게. 뭐? 그래, 지금까지 지들이 얼마나 민폐를 끼쳤는지 이제 알았겠네. 이 전철은 당신들만 이용하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3인석에서 쩍벌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다리를 벌려야 하는 건데? 다리 길이 자랑이라도 하는 거야? 니들이 꽃게야 뭐야? 꽃게. 이겼다게? 졌다게. 꽃게 뭐야? 그러게. 뭐야 당신들 무슨 좋은 구경 났다고? 아니 당신들 전부터 몰상식했어. 뭐? 내 옆에서도 쪽벌했었어. 신문도 똑같아. 전철 안에서는 좀 접어서 보라고.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만 불만 있었던 게 아니었나 봐. 그러게 다른 사람들도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거야. 그게 드디어 폭발한 것 같네. 젠장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 잘못도 있잖아. 치욕스러워. 저 사람들 2역에서 내렸었나? 아니 우리보다 나중에 내렸었는데. 창피해서 못 견디고 내렸겠지. 아마 지각하겠지. 다음 전철은 30분 후에 있으니까. 으아 아직도 싸우네. 아유 너희들 용감하구나. 그 아저씨들을 다 혼내주고. 나도 이때다 싶어서 말 좀 보탰지 뭐야. 속이 다 시원하네. 뭘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좀처럼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해해. 아무도 안 나서는 상황에서 1대1로 붙는 건 무섭잖아. 똑같은 인간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길래 나도 그 틈에 한마디 했지. 그러고 보니 그 3인석이 동시에 빈 게 신의 한 수였어. 그런 우연이 다 있네. 누가 앉아 있었는진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한테 감사해야겠네. 어떡할래? 우리가 앉아 있었다고 나서볼까? 아니 하지 말자. 좀 멋대가리 없을 것 같아. 진짜 대단한 건 저렇게 정면으로 나서서 한 소리 한 사람들이잖아. 뭐 이제 그 아저씨들도 아차 싶었을 거야. 지금은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우리와 아저씨들의 다툼은 막을 내렸다. 그 뒤로 아저씨들은 그 시간대에 전철을 타지 않았다. 이동수단을 바꿨나? 자가용이나 버스. 뭐 아무렴 어때? 몇 주 후. 보충 수업 때문에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야 한다니. 계속 졸리네. 응? 저거 그때 그 아저씨 아닌가? 아, 타는 시간을 바꿨구나. 절에서 안 보였던 거네. 뭐냐? 저 마스크에 선글라스. 설마 변장한 거야? 그 시간대에 탔던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저러나? 오히려 더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바뀐 게 없잖아. 여러 생각이 드네. 우리가 실행한 그 작전은 뭐였나 싶고 완벽한 작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대단한 건 저렇게 정면으로 나서서 한 소리 한 사람들이잖아. 아 그래 그렇지. 오케이. 저기요 다리 좀 오므리고 앉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에? 넌 또 뭐야? 그 주변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뭐 불만 있냐 임마?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요. 얼굴이 너무 빨간데요. 괜찮으세요? 꼭 꽃게 같은데요. 그때처럼요. 죽다 살았네. 열받아서 주먹이라도 날리면 어떡하나 했어. 저기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닌데요 뭘. 와 진짜 무서웠어. 그렇게 대박이다. 그러니까 용기 냈구나. 그런가. 그러고 보니 나도 저번에 오랜만에 신문 읽는 아저씨 봤는데 신문을 색종이처럼 접어서 읽고 있던데? 그러고 제대로 읽을 수는 있나? 나도 다른 시간대에 다른 아저씨 봤는데 자리가 텅 비었는데도 계속 서 있더라고. 트라우마 생겼나 보네. 아무튼 이제 우리 통학 시간은 문제 없잖아. 맞아. 이제 통학은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내 이름은 크로키. 대학교 1학년이다. 고향을 벗어나 진학했고 지금은 자취하고 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 나름대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다만 아야 죄송해요. 제가 한눈 팔다가 타치바나 선배.
여전히 무뚝뚝하네. 이 사람은 타치바나 선배. 나보다 2학번 높은 같은 과 선배다. 그런데 입학했을 때부터 어째서인지 나한테만 거리를 둔다. 다른 후배에게는 나름 잘해주는데 나에게만 유독 대면대면한 느낌이다. 내가 실수한 게 있나? 그런데 난 전혀 짐작 가는 데가 없다. 그러니 좋게 풀 수도 없고 난처할 따름이다. 더욱이 타치바나 선배와는 등굣길에서 자주 마주치곤 한다. 왜냐면 선배는 대학 근처에 있는 에트라하우스라는 건물의 103호에 살고 있다.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바로 그 옆 102호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에트라하우스는 지은 지 오래되기도 해서 집세가 꽤 저렴하다. 본가에서 보내주는 돈이 없는 나에게는 그 점이 아주 매력적인 건물이다. 왠지 모르게 어색한 관계인 선배가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 좋은 건물을 포기할 순 없다. 그렇게 내가 에트라하우스에서 산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쯤 졸려. 그날 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 늦게까지 알바를 하고 왔다. 평소에는 좀 더 일찍 귀가하지만 동료가 감기에 걸려 못 오는 바람에 동료 대신 내가 더 일하게 되었다. 이상하네. 문이 안 잠겨있네. 깜빡하고 안 잠갔나? 뭐 훔쳐갈 만한 물건도 없는데 괜찮겠지. 다녀왔습니다. 뭔가 이불 촉감이 달라졌는데. 뭐야 여기 내 방이 아닌데? 설마 착각해서 옆방에 들어왔나? 그럼 여긴 타치바나 선배 방? 큰일 났다. 빨리 나가야 해. 이건 선배 어릴 때 사진인가? 사진은 이거 한 장밖에 없네. 엄청 중요한 건가? 타치바나 선배랑 같이 있는 여성은 엄마? 망했다. 타치바나 선배 바이크 소리다. 알아? 문 잠그는 걸 깜빡했네. 어째서 선배 옛날 사진에 우리 엄마가 있는 거지? 우리 엄마는 싱글맘이다. 홀몸으로 날 키워준 엄마의 직업은 보육교사. 1살 정도 된 다른 아이랑 사진을 찍었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이상하게 신경 쓰이네. 다음 날은 쉬는 날이라서 난 아침 일찍 엄마에게 전화해보기로 했다. 여보세요? 어머 크로키 무슨 일이니? 이렇게 이른 시간에. 미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궁금한 거? 엄마, 타치바나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그 이름은 왜? 아는 거야? 어린이집에서 엄마가 돌보던 아기였어? 아니야 크로키, 아니란다. 실은 네가 좀 더 크면 말하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있지? 아빠랑 헤어지기 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 나 말고 다른 아들이? 너보다 2살 많은 형이 있었어. 그 아이 이름이 타치바나. 엄마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도 했고 장남은 절대 못 준다면서 시어머니가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그래서 타치바나를 못 데리고 왔거든. 그런데 크로키, 그 이름은 어디서 들었니? 그건 난 엄마에게 타치바나 선배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말했다. 그랬구나. 그 애가 그때 사진을 아직도 갖고 있구나. 응, 그거 말고 다른 사진은 걸어놓지도 않았더라. 그러니? 미안 엄마, 누가 왔나 봐. 일단 전화 끊을게. 알겠어. 그럼 나중에 다시 걸게. 네. 타치바나 선배? 어제 너 내 방에 들어왔지? 네? 그걸 어떻게? 이게 내 방에 떨어져 있었거든. 네? 학생증! 어제 선배 방에서 들어누웠을 때 주머니에서 떨어졌구나. 죄송합니다. 졸려서 멍 때리다가 잘못해서 선배 방으로 들어갔어요. 봤냐? 네? 내 방에 있는 사진 봤냐고 묻는 거다. 네. 그래? 다신 볼 생각하지 마라. 간다. 저기 타치바나 선배. 뭐냐? 선배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남동생이란 거.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 그때까진 만난 적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싫어했거든. 집을 나간 여자한테 장남을 만나게 해줄 의무는 없다면서. 그게 무슨... 그래서 난 아무도 발견 못하게
그 편지를 몰래 감춰뒀었어. 계획을 세웠지. 혼자 어머니를 만나러 갈 계획을. 그랬어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건 2년 뒤였어. 난 편지에 적힌 주소만 믿고 혼자 버스를 갈아타면서 만나러 갔지. 용돈은 아빠가 넉넉하게 줘서 버스비 걱정은 없었어. 뭐 다 헛수고로 끝났지만. 저녁이었어. 어머니는, 그 사람은 내가 아닌 아이랑 다정한 모습으로 걷고 있었지. 그 아이가 너다, 쿠키. 그때 그 한 통의 편지 이후로 어머니는 다시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어. 난 생각했지. 난 어떻게 되든 상관없구나 하고. 이제 남동생인 너만 돌보고 싶어진 게 분명하다고. 무슨... 그때 내 안에서 뭔가가 말라버렸어. 많은 것들이 아무래도 상관없게 됐어. 사춘기가 오기도 했고 난 집을 나오고 싶었어. 고등학교는 전원 기숙사제인 곳으로 갔어. 그리고 대학도 아빠나 할머니랑 상의 없이 정했어. 물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으로. 여기서 설마 너랑 만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제가 남동생이란 거 한눈에 알아봤어요? 안 잊었거든. 어머니 옆에서 해맑게 웃던 꼬맹이 얼굴.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그런가요? 넌 좋겠다. 어머니한테 한껏 사랑받으면서 살았겠네. 그건 선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빠랑 할머니가 있었으니까. 글쎄, 지금은 연 끊고 사는데 생활비 보내주지도 않고 학비도 내가 내. 너같이 해맑기만 한 놈이랑은 달라. 뭐가 해맑다는 건데요? 나도 나름대로 고민이. 그래봤자 별거 아니겠지. 너도 어머니도 아무 생각 없는 거야. 두고 온 아들 같은 건 싹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았잖아? 쓰레기야 니들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 나는 그렇다 치고 엄마까지 그런 취급하지 마. 애초에 넌 너만의 세계에 너무 빠져있어. 뭐라고? 초등학교 때 그 일도 그래. 엄마랑 말도 안 해보고 마음대로 자기가 버려졌다는 생각을 하질 않나. 자기가 삐뚤어진 이유에 엄마를 갖다 붙인 것뿐이잖아. 말도 안 해봤다고. 너도 내 입장이 돼보면 알 거다. 매일같이 할머니가 하는 어머니 험담을 들었어. 저런 건 널 버린 여자다, 잊어버려라. 아빠도 그래. 할머니 말에 그냥 따른 거겠지. 그걸 말리지도 않았거든. 믿고 싶지 않았어. 그 집은 할머니도 아빠도 최악이었으니까. 내가 사귈 친구도 배우는 것도 전부 그 사람들이 정했어. 둘 다 날 대를 이을 도구로만 생각했지. 거기다 어머니까지 최악이라면 난 기댈 수 있는 가족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 만약 그때 어머니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말 걸었다가 거절이라도 당한다고 쳐. 그럼 난 다시는 못 일어날 테니까. 날 사랑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고. 그래도 넌 용기를 내서 확인해야 했어. 네가 용기를 내서 부딪혔다면 엄마도 분명 받아줬을 거야. 그럼 같이 살진 못하더라도 마음 붙일 곳은 생겼을 거잖아. 닥쳐!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자치바나 선배가 안쓰럽긴 해. 그렇다곤 해도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제대로 붙어보자. 뭐? 해보자고 타치바나 선배. 형제끼리 치고 받는 거. 속에 있는 앙금을 다 토해내면 확인하는 것도 무섭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 속이 시원해진다면 그걸로 충분해. 여긴 네 방이다. 타치바나 선배. 싸움 걸어놓고 발차기 한 방에 뻗는 건 뭐냐? 계속 때린 거 아니야? 자는 놈 패는 취미는 없거든. 그래? 뭐야? 남의 만화책은 왜 마음대로 읽는데? 시끄러워. 상대가 기절해서 심심했거든. 그나저나 옛날 만화만 잔뜩 있네. 중학교 때 중고서점에서 세트로 산 걸 그대로 가져왔거든. 새 만화책은 안 사냐? 아니, 생활비도 빠듯해서. 선배처럼 나도 집에서 돈은 안 보내주니까. 그러냐? 어땠냐? 거기 생활은. 거기라니 엄마랑 사는 거? 뭐 꽤 가난하게 살았지. 물론 밥을 굶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집은 돈은 많았으니까 외식은 자주 했지. 그건 좋네. 우리는 맨날 엄마 밥만 먹었거든. 뭐냐, 자랑이냐? 아니, 외식 자주 했다는 것도 나한테는 자랑으로 들리거든. 그렇겠네. 뭐 각자 나름대로 힘들게 살았네 우리. 선배, 사실은 지금이라도 엄마 만나보고 싶지. 뭐? 내가 왜? 안 그랬으면 엄마 사진을 소중하게 간직했을 리가 없잖아. 그럴지도 모르지. 엄마다. 그러고 보니 아까 나중에 전화한다고 했던가?
어머니요? 얘기해 볼래? 해도 되냐? 괜찮아. 여보세요, 엄마? 지금 타치바나 선배 옆에 있거든. 응, 그 타치바나. 엄마가 얘기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타치바나니? 어머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왜 아빠랑 헤어진 거야? 시어머니랑 성격이 안 맞았다고 해야 하나? 너무 자세히 얘기는 안 할게. 타치바나가 할머니를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이미 싫어하는데. 그래도 말하기 싫으면 됐어. 엄마는 타치바나가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편지를 몇 통이나 썼는데 아빠한테 답장을 못 받았어. 그 편지 읽었어. 읽고 나서 얼마 뒤에 만나러 갔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용기가 안 나서 말을 못 걸었어. 그랬구나. 타치바나가 엄마랑 만나기 싫었던 건 아니었구나. 당연히 아니지. 나는 오히려. 알겠어. 어머니? 우는 거야? 미안해. 다음에 집에 놀러 가도 되나? 나도 이제 어른이니까 아빠랑 할머니 의견은 필요 없어. 타치바나.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 어떤 맛이었는지 이제 다 잊어버렸거든.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이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듬해 설날, 타치바나 선배, 아니 형은 우리 본가에 밥을 먹으러 왔다. 아빠와 할머니가 있는 집으로 갈 생각은 아직 없다고 한다. 그래도 대학 졸업하면 한 번은 가보려고. 뭐? 최악의 가족이지만 그러니까 더 부딪혀봐야 한다고 생각해. 부딪혀보고 연이 끊기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뭐라도 바뀔 테니까. 그 못된 인간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된다면 그것도 좋고. 어렸을 때 날 먹이고 키워준 건 그 사람들이야. 그 밥값 정도는 갚아줘야지. 형. 그렇게 타치바나 떡국 다 됐어. 오, 이거 맛있겠다. 그렇지? 엄마 손맛이 이거라니까. 오랫동안 잊고 살았네. 앞으로 기억은 다시 채워가면 돼. 우린 가족이니까. 내 이름은 유주리야. 평범한 회사원. 지금은 괜찮지만 얼마 전까지는 회사에 나오는 것조차 귀찮았다. 왜냐하면 바로 정신 나간 상사 때문이다. 야, 너 아직도 그 일하고 있냐? 진짜 쓸모없는 놈이구먼. 그렇지만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양이 아닌데. 지금 나한테 말 대답했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상사였던 아카마치는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로 부하를 화풀이 상대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남사원들한테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못한다고 하면 호통을 쳐댔다. 그리고 여사원들한테는 안녕 유지리야, 오늘도 참 예쁘네. 아, 네. 그나저나 몸매가 참 좋아. 앉은 자세도 꼭 모델 같고 말이야. 자, 촉감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소름 돋아. 이렇게 성희롱을 해댔다. 그 성희롱을 대놓고 거절하면 다음엔 갑질로 이어진다. 구제할 방도도 답도 없는 인간인 거다. 원래라면 이런 경우 윗선에 말해서 해고시켜야 하지만 이 아카마치란 인간은 그럴 수가 없었다. 자기가 사장의 먼 친척이라며 부하들한테까지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령 윗선에 말한다고 해도 흐지부지 될 것 같아 차마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뭐 그래도 그 자식이 다른 부서로 이동한 덕에 지금은 쾌적해졌지만, 근데 불쌍하다. 그 자식이랑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걔는 괜찮으려나? 아니, 안 괜찮겠지. 그래서 오늘 퇴근하고 한잔하자고 한 걸 테니까.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어서요. 선배,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해요. 좀 늦었네. 죄송해요. 야근이 좀 길어져서요. 이제 막 들어온 신입한테 야근을 시키다니. 여전히 아카마치 그 자식은 쓰레기네.
아, 유리는 내 대학 후배다. 올해 우리 회사에 입사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카마치랑 같은 부서에 배정되고 말았다. 학생 땐 엄청 밝은 애였는데 지금은 되게 지쳐 보이네. 유즈리야 선배. 그래서 물어보고 싶단 게 뭐야? 뭐 어차피 그 자식에 관련된 얘기겠지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요. 성희롱. 그 후 유리는 아카마치한테 당한 짓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다. 나처럼 별거 아닌 척 받아치지 못해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밥 먹듯이 허리를 만지고 엉덩이를 문지르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 이 미친놈이 애가 세게 못 나간다고 자꾸. 이런 건 그냥 참는 게 좋은 걸까요? 다들 그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전혀 그럴 필요 없어. 원래는 윗선의 말에서 잘나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그놈이 사장의 먼 친척이라서 그런 거야. 아, 진짜 연출이니 뭐니 짜증나 죽겠어. 그렇죠. 연줄로 온 게 자랑도 아닌데. 응? 왜 네가 갑자기 풀을 죽어?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긴. 내가 널 대학 때부터 몇 년이나 봐왔는데 귀신은 속여도 난 못 속인다고. 사실 응? 저도 사장님이랑 친척이에요. 뭐? 우리 회사 사장님 친척이라고? 네. 하지만 다른 분들께는 비밀로 하고 있어요. 면접 때도 사장님께는 아무 도움도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제 실력으로 입사한 게 아니면 들어와도 업무를 못 따라갈 테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사장님께서 도움을 주셨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낙하산인지 어떤지도. 죄송해요. 실망하셨죠? 아니야, 전혀 실망할 리가 없지. 누가 봐도 넌 특별 취급을 안 받고 있으니까. 사장님 친척이란 거 정말 아무한테도 말 안 했구나? 심지어 아카마치한테도? 네. 다른 선배들은 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참아야 하나 싶어요. 그리고 회사에선 이 정도 일은 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바보. 그럴 땐 참는 게 아니라 연줄을 활용해야 하는 거라고. 네? 잘 들어. 연줄 내세우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놈은 쓰레기가 맞아. 예를 들면 아카마치처럼. 근데 연줄이란 건 결국 인연이란 말이잖아. 그만큼 책임이 따르지. 책임이요? 네 경우라면 예를 들면 사장님께 말을 전달해야 하는 책임 정도려나? 아카마치가 날뛰는 건 인사부 간부 같은 사람이 사장님께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사장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아카마치네 부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사장님께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유린 너야.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네가 친척으로서 딱이라도 한 대 때려. 너랑 연줄이 있는 사람이니까 바른 선택을 하게 해야지.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사장님은 아카마치님을 신뢰하고 계실 텐데 친척으로서의 정도 있을 거고 말이에요. 아, 진짜 망설이고 있으면 안 돼. 매일 성희롱에 빡센 업무에 힘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갖고 맞서야지. 자신감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네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게 오늘 끝까지 옆에 있어줄게. 자, 2차 가자. 밤은 길다고. 네. 우리는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안녕 유리. 안녕하세요. 이야, 오늘도 참 예쁘네. 피부도 탱탱하고. 보자, 엉덩이는 어떠려나? 저기 이제 그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뭐? 이거 성희롱이잖아요. 계속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야, 너 무슨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야. 아, 미치겠네.
요새 젊은 애들은 뭐만 하면 다 성희롱이니 갑질이니 하면서 떠들어댄다니까. 자의식 과잉이라고. 네 스스로 그런 생각이 안 드냐? 네, 안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드네요. 본인이 시대에 뒤떨어진 거면서 그걸 요즘 애들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정말 볼품없구나 하는 거요. 어? 야, 지금까지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말을 그따위로 해? 치, 대체 부모가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안 봐도 거지 같은 집안에서 자랐겠지 뭐. 아무튼 앞으로는 안 봐줄 테니까 각오해라. 아이 너희들, 이 녀석한테 일 다 줘. 신입 교육에 들어간다. 오히려 좋아요. 저도 여러분들 일을 도와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허세 부리긴. 그게 언제까지 가는지 보자고. 아마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하겠죠. 어?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야, 잠시만. 지금 이거 갑질이에요. 더 이상 죄를 늘리지 않는 게 좋으실 텐데요. 유리 씨 왜 저러지? 평소엔 되게 벌벌 떨더니. 무슨 일 있었나? 유주리아 선배. 아, 유리. 기분 좋아 보이네. 네,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나도 잘해야겠다. 실례합니다. 카마치입니다. 들어와라. 갑자기 불러서 미안하다. 아닙니다. 사장님이 부르시는데 왜죠? 너랑도 참 오래 알았지. 그렇죠. 제가 어릴 때부터 뵀으니까요. 덕분에 여러 가지로 이득도 받고. 실은 말이다. 오늘 한 직원이 나한테 직접 와서 어떤 얘기를 하더군. 직접요? 무슨... 이거다. 아, 미치겠네. 요새 젊은 애들은 뭐만 하면 다 성희롱이니 갑질이니 하면서 떠들어댄다니까. 대체 부모가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안 봐도 거지 같은 집안에서 자랐겠지 뭐. 네가 평소에 갑질은 물론이고 성희롱까지 한다는 내용이었어. 아니요, 오해해요. 이거 아마 조작일 겁니다. 아유, 유리 그 자식 두고 보자. 난 아직 그 직원이 누구라고 말 안 했는데. 아니 그게 걔가 요새 자주 되들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걔겠지 했던 거예요. 그래도 걔든 아니든 무슨 상관입니까? 사장님이랑 오래 알고 지낸 저랑 얼마 전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 중에 누굴 믿으실 거예요? 유리는 내 조카다. 네? 조카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잖아. 유리가 그 사실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네 모습을 보니까 말을 안 하면 안 되겠더군. 같은 친척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원. 근데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음성 말고 다른 것도 있어. 네? 너한테 갑질당한 적 있는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 청취를 진행한 모양이더라고.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어. 솔직히 아주 불쾌한 것들이 많았다. 맞아. 너랑은 오래 알았지. 그러니까 널 믿고 싶어. 하지만 이건 별개의 문제다. 부정행위를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는 없어. 아카마츠, 너한텐 직급 강등 그리고 좌천 처분을 내리겠다. 그렇게 아카마츠는 지금까지 해왔던 악행이 모두 들통나 좌천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망할 사장놈, 갑자기 그렇게 돌변하다니. 뭐 됐어.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 그러려면 일단 인맥을 만들어야겠지. 이 지사는 본사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소문이 퍼지진 않았을 거야. 안녕. 에? 큰일 났어. 아카마츠가 나한테 말 걸었다고. 이거 혹시 나 찍은 건가? 그럴지도. 그 인간 전에 있던 부서에서 여자 직원들한테 밤에 막 그런 거 강요했대. 갑질 때문에 부하가 자살했다는 썰도 있고. 진짜 미친 것 같아. 뭐야, 소문이 안 퍼지긴커녕 얘기가 더 부풀려졌네. 아무튼 무슨 짓 할 것 같으면 바로 윗선에 보고하자. 최악의 경우엔 경찰도 부르고. 응. 저 인간 빨리 안 그만두나? 에이, 이러면 인맥을 못 만들잖아. 선배, 그 얘기 들으셨어요? 아카마츠님 회사 관뒀대요? 꼴 좋네.
지금까지 그 인간이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지. 친한 직원들한테 소문 퍼뜨려 놓은 보람이 있네. 복수는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아무튼 고마워 유리. 네가 사장님께 얘기해준 덕분이야. 근데 친척이라는 건 들었지만 조카일 줄은 몰랐네. 아, 네. 사장님, 그러니까 삼촌은 저희 아빠랑 형제시거든요. 내가 너였으면 좀 더 멋대로 굴었을 텐데. 역시 유리 넌 대단해. 아니에요. 선배는 못 따라가죠. 이번 일도 선배가 다른 직원분들께 정보를 모아주신 덕에 잘 된 거고요. 그 데이터가 없었다면 삼촌도 별 말씀 못 하셨을지도 몰라요. 제법 도움되긴 했지. 전부서 사람들이 바로 오케이 해줘서 편하게 하기도 했고. 그래도 결정타는 네 녹음본이었어. 고마워. 엄청 용기 내준 거지? 네, 맞아요. 그래도 막상 해보니까 어떻게 잘 되더라고요. 아카마츠님의 폭언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선배한테 푹 빠져서 그랬나 봐요. 아, 빠지다니 농담도 잘해. 농담 아니에요. 저는 그날 밤에 선배한테 완전히 반해버렸다고요. 술자리에서 그렇게 멋진 멘트로 플러팅 당한 건 처음이에요. 플러팅이라니. 난 그냥 너 힘나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생각해보면 학생 때도 선배는 멋있었어요. 뭔가 사람을 끄는 힘도 있었고요. 그랬나? 하긴 학생 때는 친구들이 밥도 자주 사줬고. 고마워. 아니야 뭘. 애들이 자주 재워주기도 했었지. 빈대처럼 살았던 것 같은데. 잘 자? 살살. 참, 저 그것도 들었어요. 예전 부서 사람들이 퇴사 안 한 것도 다 선배 덕분이라면서요? 아니, 난 그냥 위로만 좀 해줬던 것뿐이야. 아카마츠 때문에 퇴사하는 건 아깝잖아. 역시. 근데 그 부서 사람들 좀 질투나네요. 선배, 앞으로 제가 매일 밥 살 테니까 저도 위로해 주시면 안 돼요? 오늘도 제가 힘낼게요. 아니, 안 그래도 되거든. 뭔가 신경 써야 할 곳이 더 는 것 같지만. 착하지. 유리 넌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제일 아끼는 후배라고. 선배. 뭐 나쁘지 않지? 내 이름은 아카마츠. 매일 열심히 일하는 평범하고 볼품없는 회사원. 나는 얼마 전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 카린에게 프로포즈를 해 승낙을 받았다. 그 자체는 정말 기뻤다. 하지만 불안한 점도 있다. 왜 그래? 아까부터 한숨만 푹푹 쉬고. 그냥 좀 불안해서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을까 하고. 아빠 때문에? 장인어른은 아주 엄격하고 과묵하신 분이다. 몇 주 전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저기 장인어른. 내가 왜 벌써 네 장인이야? 그러네요. 아빠, 아카마츠 겁먹었잖아. 무섭게 굴지 좀 마. 여자친구 아빠한테 쫄아서 주눅드는 이 녀석이 한심한 거라고. 정말 아카마츠 신경 쓰지 마. 이 사람 옛날부터 솔직하지 못하거든. 속으론 아주 축하하고 있을 거야. 쓸데없는 소리를. 참, 씻으러 가야겠군. 아빠! 부끄러워서 저래. 미안해 아카마츠. 비록 장인은 저 모양이지만 부디 우리 딸을 잘 부탁해. 네. 그땐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았고. 설마 내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 내 비밀을 들킨 건가? 그거랑은 상관없지. 그리고 모든 걸 알려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태로 다음 달에 결혼식 할 수 있을까? 에이 걱정 마. 그래도 결혼식 스타일은 아빠 마음에 드는 것 같던데? 서로 가족이랑 친척만 불러서 작게 하는 스몰 웨딩 말이야. 그럼 다행이지만. 그렇게 가족끼리만 하는 게 아빠가 딱 좋아할 느낌이야. 아무튼 걱정 마. 오히려 기대하는 게 좋을걸? 뭐를?
사실 생각 중인 게 있거든. 무려 결혼식에서 아빠를 울릴 만큼 감동시킬 작전. 뭐? 예를 들면 어떤 거? 뭐 그냥 다들 많이 하는 거. 지금까지 찍어놨던 홈비디오 영상들을 다 모아서 성장 기록처럼 편집한 다음에 그걸 트는 거야. 그 영상을 보면 아무리 우리 아빠라도 울컥하시지 않겠어? 그럼 그 틈에 아빠한테 쓴 감사 편지를 읽어주면서 눈물샘을 자극시키는 거지. 그렇구나. 하긴 그런 거 보면 옛날 생각나서 우는 아버님들도 꽤 있으니까. 아니 잠시만, 우리 장인어른은 역시 우리 딸은 너 같은 놈한테 못 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니 그럴 리가. 우리 아빠 그렇게까지 무서운 사람은 아니라고. 그래? 근데 그 영상은 이미 완성된 거야? 거의. 이제 엄마가 편집 작업만 끝내주면 돼. 장모님도 하시는 거야, 그 작전? 애초에 안 그러면 지금까지 찍어뒀던 홈비디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 데이터 관리는 전부 엄마가 하거든. 아하. 근데 편집도 하신다며? 장모님 그런 거 잘하셔? 딱히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옛날부터 영상 찍는 걸 좋아하셨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개인 캠코더로 영상을 찍곤 하셨거든. 진짜? 대단하시네. 얼마 뒤 아내의 성장기를 모은 영상이 완성되었다. 나도 한번 봤는데 제법 괜찮았다. 이 정도면 분명 장인어른도 눈물을 터뜨리실 것이다. 불안했던 결혼식이 점점 기대될 정도로 감동적인 영상이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결혼 축하해. 축하한다, 아카마츠. 애초부터 가족 친지들만 초대했기 때문에 조촐하게 진행됐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좋았다. 케이크 커팅식과 하객들의 파티도 끝나고 마침내 식장 스태프분이 영상 띄우려고 준비하시나 보다. 엄마 그리고 아빠,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편지만 읽는 건 좀 밋밋하니까 오늘을 위해 영상도 준비해봤어요. 드디어 그 영상을 배경으로 감사 편지를 읽는 건가? 뭔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샘이 자극되는 것 같아. 좋았어. 카린 파이팅! 장인어른을 펑펑 울려버리라고. 하객분들도 재밌게 봐주세요. 이게 바로 저희 가족의 역사입니다. 자, 간다. 좀 더 예쁘게 울어봐, 타치바나. 하나의 아빠가 애 잘 때 아내한테 괴롭힘 당하는 게 취미라니 진짜 변태라니까. 타치바나, 저기 봐, 카메라야. 부끄러운 모습이 찍히고 있다고. 다음 쉬는 날에 카린 재우고 둘이 같이 감상하자. 내가 잔뜩 비웃어줄게. 뭐야? 영상 밑에 뜬 날짜 보니까 두 분 다 20대 때잖아. 설마 밤일을 저렇게 다 영상으로? 심지어 장인어른이 당하는 쪽이고 장모님이 때리는 쪽이라고? 당신 왜 저 영상이 여기서 나와? 아, 결혼식용 데이터를 헷갈려서 옛날 데이터를 들고 온 것 같네. 이런 걸 갖고 계신 거지? 마음에 들었나? 맞다! 카린은 괜찮은가? 저는 두 분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읽기 시작했어. 근데 충격받아서 국어책 읽는 것처럼 됐잖아. 더 아픈 게 좋지? 엄격하고 과묵하시지만 믿음직스러운 아버지와 그럼 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겠지? 온화하고 다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죠. 어서 고맙다고 말해! 어디 짐승이 말을 해! 망했다. 식장 스태프분들도 얼어붙어서 영상을 멈추지도 못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하객분들 전부 트라우마가 생기고 말 거야. 카린이랑 장모님, 장인어른 사이도 어색해질 거고, 그러다 결국 우리 사이까지 나빠지면 어떡해? 장 이렇게 된 이상 아카마츠! 카린, 마이크 잠시만.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제 비밀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빠져있습니다.
너 그런 건 우리끼리 비밀로 해. 그것에 눈을 뜬 건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여성 상위인 SM물만 보게 됐죠. 두 분의 SM 영상 임팩트를 누르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되는 대로 다 얘기해야 해. 아까 그 영상을 보고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이상적인 여왕님을 만난 게 부러웠단 건 아닙니다. 저랑 똑같은 마저이스트인데 장인어른은 너무도 멋진 분이시라는 점이 부러웠던 겁니다. 가마추. 한꺼풀만 벗기면 저랑 같은 짐승인데 그럼에도 장인어른은 매일 열심히 일하시면서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그 결과로 카린을 이렇게 멋지게 키워주셨죠. 솔직히 아직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장인어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받아서 카린을 행복하게 해주고 저도 멋진 아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카린을 잘 부탁한다. 뭔진 모르겠지만 대박. 대단하다 아카마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됐어. 고마워. 도망갔어? 역시 부끄러웠던 거겠지. 아무튼 이렇게 우리의 폭풍 같은 결혼식은 막을 내렸다. 그날 이후 나랑 장인어른은 같은 취미를 가진 동지로서 몰래 취향을 공유하고 있다. 지금은 서로가 가진 보물 DVD를 교환해보는 사이까지 됐다. 참, 장인어른은 요즘도 가끔 장모님께 괴롭힘 당하고 계신다는 모양이다. 뭐 아직도 사이가 좋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냐면 뭐 여튼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야. 우리 결혼식. 그러게 가족끼리 한 스몰 웨딩이어서 진짜 다행이다.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도 불렀으면 안돼 상상하기도 싫어. 난 부모님 앞에서 성적 취향 까발린 게 됐지만 솔직히 어떤 의미론 상사한테 들키는 것보다 더 큰 데미지를 입었달까. 토쿠사랑 아카네한텐 예전에 얘기했는데 별일 없이 잘 넘어갔거든. 근데 말이야 아카마치. 응? 왜? 너 사실은 기분 좋지 않았어? 뭐가? 뭐냐니 하객들한테 마조인 거 들킨 거 말이야. 그게 솔직히 얘기해봐. 사실 맞아. 정말 못 말리겠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면서 속으론 기뻐하다니. 하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수치를 당하고 좋아하는 건 주인님을 향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뜻 아니야? 아니 그게요. 카린 여왕님. 침대 위에선 사람 말을 하면 안 되지? 멍. 장모님, 장인어른께 두 분의 따님은 이미 멋진 여왕님이십니다. 피는 못 속이겠네요. 아카마츠 드림. 허리 아파. 나는 유주리야. 1년 전 난 이 집의 외아들인 아카마츠와 결혼했다.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넷이 함께 이 쓸데없이 넓고 곰팡내 나는 저택에 살고 있다. 그리고 또 한 명, 뱃속에 있는 아기도 있다. 안 되겠다. 잠깐 쉬어야겠어. 배가 당기네. 아니 유주리야, 쉬긴 왜 쉬어? 지금부터 저녁하고 욕조물도 받아야 하는데 빨리빨리 해야지. 네, 어머님. 나원 참. 이래서 평범한 집안딸은 싫다고 했는데 꾀만 부리고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시집온 집안은 이 지역의 명문가다. 에도 시대부터 지주였는데 목재 관련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 그 후 부동산 사업으로 전환해서 시아버님 댁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렴 아카마츠. 오늘은 저녁밥 뭐 먹고 싶니? 스테이크. 뭐? 어머 그거 좋다. 아니 그 스테이크 하려면 재료를 사야 하는데요. 그리고 당신이 어제 회덮밥 먹고 싶다고 해서 점심때 장도 다 보고. 말이 많아. 마음이 바뀌었다니까. 그럴 수도 있지. 또 사러 가면 되지 않니? 그럼 난 옷 갈아입고 파친코 갔다 올게. 그때까지 준비해놔. 네네 다녀오렴. 다녀오세요.
보다시피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다. 원래 시아버지인 히이라기와 우리 아빠가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는데 그 연으로 우리는 선을 보고 결혼하게 되었다. 유주리아 씨 몸매 좋네요. 이 컵 좀 되나요? 솔직히 선자리에서 봤을 땐 만날 일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빠가 예전에 시아버지 도움으로 무사히 일처리를 하면서 신세를 지게 됐고 난 아빠에게 떠밀려 이 집에 시집 오게 되었다. 부탁이다 유주리아. 제발 히이라기 시집으로 시집 가렴. 애도 시대도 아니고 무슨 소린가 싶었지만 홀몸으로 날 키워준 아빠의 부탁을 거절할 순 없었다. 그래서 시집 왔더니 이런 시집살이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가끔 성추행 같은 짓까지 하고 하지만 아빠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고 뱃속의 아이도 내가 지켜줘야 하니까 참아야 한다. 그렇게 괴로운 나날을 견뎌내고 무사히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안녕 치치치 엄마야. 하지만 아니 유주리야 빨리 애 달래고 밭일하러 갔다 와. 유주리야 발 좀 주물러. 오랜만에 골프했더니 피곤하네. 푸딩 먹고 싶다. 간식으로 푸딩 준비해. 직접 만든 걸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 망할 놈들은 내가 출산과 육아로 바쁜 건 안중에도 없었고 여전히 날 시종으로 부려먹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다. 그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결정타가 날아왔다. 아카마츠 씨, 갈아입을 옷 여기 둘게요. 아카마츠 씨 전화 왔어요. 뭐? 잠깐 내 폰 만지지 마. 응? 렌게짱? 야 내놔. 이게 뭐죠? 누구예요 그 여자? 네가 무슨 상관인데 남의 폰을 왜 마음대로 만져? 그 반응은 보통 지인이 아닌가 보네. 당신 날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워? 시끄러워! 바람이면 뭐? 애초에 네가 애 낳아서 몸매 망가진 게 잘못이지. 그럼 보기 흉한 몸을 어디 들이대려고. 화장기도 없고 외모에 신경을 안 쓰는데 여자로서 넌 이제 끝났어. 아 그래요? 그렇죠. 다 내 잘못이죠? 미안해요. 앞으로는 아내로서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게 노력할게요. 그래. 알아들었으면 됐어. 그래. 그럼 목욕 마저 하세요. 그래. 정했어. 너희들 내가 지옥불에 던져버릴 거야. 그리고 난 이 집을 망가뜨리기로 단단히 결심했다. 몇 년 후. 암은 참 무서워. 반년 전까진 그렇게 건강했는데. 아니 그런데 히에라기 씨 유산 절반은 아들 아카마츠 씨한테 간다더라. 대박이지. 얼마쯤 들여나? 생각보다 일이 빨리 진행되네. 두고 봐요. 내 복수는 지금부터니까. 야 아빠 그 인간이 평생 일 안 해도 걱정 없을 정도로 유산 넉넉하게 남기고 가서 다행이야. 뭐? 당연히 너한테는 땡전 한 푼 안 줄 거지만. 아카마츠 씨 나랑 이혼해주세요. 뭐? 이제 와서 무슨. 알겠다. 너 이제 내가 유산 받았으니까 재산 분할로 한몫 잡으려는 거지? 멍청하긴. 이혼할 때 유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위자료와 양육비는 제대로 받아낼 거예요. 이거 최근 몇 년간 당신이 바람피운 증거예요. 이미 우리 아빠랑 변호사와도 얘기 다 끝났어요. 당신이랑 불륜 상대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뭐야 이렇게 많이? 아니 너 내가 바람 피우는 거 받아들이고 살았잖아. 뒤에서 이런 사진 찍는다고는 말 안 했으면서. 진심이든 아니든 바람은 바람이죠. 그리고 치치지 양육비도 일시불로 줘요. 뭐? 그것도 왜? 얌전히 승낙하면 당신 불륜 때문에 이혼했다는 말은 안 퍼뜨릴게요. 손님 상대하는 직업인데 그런 나쁜 소문이나 사진이 퍼지면 곤란하겠죠? 나랑 이혼해 줄 거죠? 알겠어. 이렇게 난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틈을 타서 남편과 이혼했다. 난 이혼할 때까지 틈틈이 공부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땄다. 덕분에 안정된 직장도 구했고 제대로 받아낸 위자료와 양육비 덕분에 당분간 돈에 쪼들릴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몇 달 후. 젠장! 유주리야 그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돈이나 탈탈 털어가고 그딴 여자랑 결혼한 게 잘못이지. 망할. 돈을 시궁창에 처박은 거잖아. 안녕하세요. 응? 죄송해요. 말씀 나누시는 게 들리길래. 우와, 이 여자 대박이다. 있잖아요, 오빠. 아내랑 헤어졌어요? 뭐 아깝다. 나라면 이런 든든한 남편 절대 안 놓칠 텐데. 저기, 괜찮으면 나랑 더 얘기할래요? 물론이지. 그렇게 전 남편 아카마츠는 아카네라는 여자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다. 다이아 진짜 크다. 고마워, 아카마치 씨. 아니 뭘 그 정도로. 전 남편은 예쁘장한 그녀에게 신나게 돈을 써댔고, 그리고 저기 아카마츠 씨. 사실 나 진짜 좋은데 아는데. 어디 너무너무 즐거운 곳이지. 아카마츠가 그녀 손에 이끌려간 곳은 소수만 알고 있는 불법 카지노였다. 좋았어, 꼭 이긴다. 아카마츠 씨 파이팅!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거 진짜야? 200만 잃었어. 그런 곳에서 돈을 딸 리가 없었고, 젠장, 한 판 더! 파이팅! 자존심만 센 무능력한 이 남자는 거기서 계속해서 돈을 탕진했다. 그리고 끝내 나가요. 누구시? 안녕하세요, 실례. 댁의 아카마츠 어머니 되시나? 미안한데 댁 아드님이 우리한테 빚을 좀 줬거든. 뭐요? 지금 바로 갚아주셔야겠는데 이미 변제 기간이 한참 지났거든. 뭐 일단 아드님 대신 변제해 주시겠어요? 아카마츠는 아빠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 그 저택까지 넘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제 그만 좀 해. 집안 대대로 내려온 땅까지 다 팔았는데 아직도 다 못 갚았어? 엄마 적금까지 다 털어줬는데. 미안해. 다음엔 꼭 딸 거야. 애초에 왜 도박에 손댄 거야? 그게 아카네가 무조건 돈 번다고. 아카마츠 씨, 지금까지 여러모로 즐겁게 해줘서 고마워. 나 다른 사람이 좋아졌거든. 이제 아카마츠 씨랑은 안녕이야. 어머님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이런 방울. 이렇게 저 바보들은 무사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엄마, 오늘 누가 오는 거야? 엄마 소꿉친구야. 유주리야! 왔네? 먼 길 와줘서 고마워, 아카네. 그렇다. 아카네와 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그러니까 아카마츠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녀는 내가 보낸 자객이었다. 정말 미안해. 너한테 그런 큰일을 부탁해서. 뭘, 그 정도 작업은 나한테 식은죽 먹기지. 그런데 그 사람 결국 회사까지 다 말아먹었나 봐. 지금은 그 동네 슈퍼에서 알바하면서 산다던데? 빚도 아직 남아있고. 꿀 좋다. 그건 그렇고 아빠랑은 잘 지내? 결혼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다 얘기했더니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이혼도 바로 허락해줬고 지금은 뒤끝 없이 잘 지내.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래서 오늘은 너한테 보답을 하고 싶어서. 너무 적을 수도 있지만 이거라도. 아니 무슨, 얘도 참. 그 고생을 한 친구한테 이런 걸 어떻게 받아. 그 작전도 내가 먼저 말 꺼냈잖아. 넌 신경 안 써도 돼. 그래도 그 돈은 앞으로 치치지를 위해 써. 그리고 난 그냥 너한테 은혜를 갚고 싶었어. 응? 우리 아빠 깡패였잖아. 그래서 맨날 왕따 당했었고. 네가 친구 안 해줬으면 내 학창 시절은 더 어두웠을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도와줘야지. 됐고, 다음에 여행이라도 휙 떠나자고. 아카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내 복수는 무사히 끝났다. 앞으로는 딸을 잘 키우면서 아카네에게 감사하며 제 2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한다.